그 다음에 221페이지에 물권 변동을 봅시다. 이건 앞에서 설명을 했어요. 우리 부동산 물권 변동, 동산 물권 변동 나눌 수 있는데 부동산이 중심이니까 부동산 물권 변동은 법조문이 두 개 조문이라고 했죠. 자, 물권 변동. 물권 변동은 부동산인 경우와 동산인 경우로 나눈다. 부동산은 토지, 건물 뭐 이런 것들을 말해요. 부동산. 그리고 그 이외의 물건을 동산이라고 합니다. 부동산 물권 변동은 어떤 요건을 갖춰야 되느냐? 둘 중에 하나겠죠. 186조 법률 행위에 의한 부동산 물권 변동은 채권 행위, 물권 행위, 등기가 반드시 필요하다. 그렇지 않고 당사자 행위가 아니라 법률 규정, 상속 등의 법률 규정에 의한 부동산 물권 변동은 등기를 필요로 하지 않고 그냥 바로 물권 변동이 일어나게 되죠. 등기가 필요 없다. 이게 이제 다고, 동산 물권 변동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채권 행위, 물권 행위, 여기는 등기 대신에 점유의 이전이 필요하죠. 물권은 모든 사람한테 주장할 수 있는 대세권이기 때문에 이렇게 등기라든가 점유라는 이런 것들을 뭐라고 한다겠죠? 공시하는, 내가 권리자다, 내가 물권자라는 걸 공시하는 방법입니다. 공시 방법으로 등기나 점유의 이전이 있어야 된다. 근데 동산에는 하나가 더 추가됩니다. 이게 승계취득이에요. 승계취득. 우리 민법 총칙에서 배운. 그러나 원시취득이 있어요. 즉 선의취득으로 원시취득이 있습니다. 부동산 물권 변동은 승계취득만 있어요. 승계취득, 그다음에 여기에 선의취득 이 규정은 없습니다. 물론 원시취득에 다른 내용들이 있지만 그건 생략하고, 자, 핵심은 동산과 부동산 물권 변동에서 기본적으로 부동산 물권은 승계취득, 즉 권한이 있는 자, 이 물권 행위는 무권한 자가 처분하면 무효하겠죠. 이 권한이 있는 자로부터만 넘겨받아야 유효할 수 있어요. 186조의 물권 변동은 권한이 있는 자로부터 넘겨받아야 돼요. 그러나 동산의 경우에는 얘가 권한이 있으면 승계취득을 하지만 얘가 권한이 없으면 원시취득이 가능해요. 선의취득. 얘가 훔친 물건을 판다. 근데 사는 사람이 그게 훔친 물건인지 몰랐다. 선의이고 모르는데 과실이 없다. 저자가 소유자가 아니라는 사실, 무권한 자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선의 무과실이면 소유권을 취득할 수가 있어요. 부동산은 그게 적용되지 않습니다. 파는 사람이 무권한 자다라는 것을 몰랐다 하더라도 보호받지 못해요. 선의취득이 인정되지 않아요. 하지만 동산인 경우에는 선의 무과실이면 선의취득에 의해서 소유권을 취득할 수가 있습니다. 무권한 자라 하더라도 선의취득이 인정돼요. 그러니까 항상 동산은 승계취득, 선의취득 이걸 두 개를 다 검토해서 둘 중에 하나라도 인정이 되면 동산 소유권을 취득할 수가 있어요. 여기서 조금만 더 나갑시다. 자, 동산 물권의 취득은 승계취득과 선의취득 두 가지가 있다고 했는데, 먼저 승계취득에서 채권행위, 물권행위, 점유의 이전, 이 점유의 이전 방법, 갑이 을한테 점유를 이전하는 방법. 첫 번째는 현실의 인도가 있어요. 물건을 내 손에서 상대방 손한테 건네주는 거죠. 물건 직접 건네주는 거. 이거 현실의 인도. 가장 완벽하죠. 두 번째는 간이 인도가 있습니다. 갑이 A라는 동산을 이미 상대방이 이미 점유하고 있어요. 내가 빌려준 거예요. 을한테 물건을 빌려줬는데 을이 빌려 쓰다 보니까
사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갑한테 네가 빌려준 물건 나한테 팔아라. 그래서 돈 주고 샀습니다. 그러면 우리 소유권을 취득하려면 점유의 이전이 있어야 되는데 원래는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 물건을 갑한테 줬다가 다시 갑이 을한테 현실의 인도 2번 줘야 되겠죠. 이렇게 하지 않고 그냥 간단하게 인도한 걸로 하자. 간단하게 인도한 걸로 하자. 이게 간이 인도입니다. 그냥 의사표시만으로 이제부터 네가 갖는 걸로 해. 그러면 인도된 걸로 봐요. 세 번째는 이거와 반대입니다. 점유개정. 점유개정. 점유의 성질을 개정한다는 얘기예요. 점유의 성질이 변하는 거. 이게 점유개정입니다. 반대 경우예요. 즉 갑이 소유자인데 물건을 가지고 있어요. 물건을. 돈이 필요해서 을한테 팔려고 해요. A라는 물건을 가지고 있는데 노트북. 지금 당장 현금이 급해서 을한테 팝니다. 그런데 노트북으로 자기가 강의도 듣고 쓰기는 해야 되겠어요. 이런 노트북이 여러 대 있어서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싸게 파니까 사고 싶습니다. 이때 갑과 을이 매매를 하면서 매매해서 이거 파는데 대신에 내가 빌려 쓰는 걸로 하자. 이렇게 했을 때 갑이 팔았는데 다시 빌려 쓰는 거. 원래는 어떻게 되죠? 현실의 인도를 하고 다시 넘겨받아야 되겠죠. 2번 해야 된단 말이에요. 2번 하지 않고 간단하게 점유의 성질을 개정한다라는 의사표시로 인도된 걸로 볼 수 있어요. 처음에는 내가 소유하는 걸로 점유하고 있었는데 이제는 빌려 쓰는 걸로 점유하는 걸로 하자. 바꾸자. 점유의 종류를 바꾸자. 점유 개정의 의사표시에 의해서 인도된 걸로 봅니다. 이 세 가지. 마지막으로 목적물 반환 청구권의 양도가 있어요. 예컨대 이 물건을 갑이 가진 것도 아니고 을이 가진 것도 아니고 제3자가 가지고 있어요. 제3자. 제3자한테 A 물건을 갑이 빌려줬어요. 이게 소유자인데 물건을 제3자한테 빌려줬어요. 그러면 이 소유자는 이 제3자에게 임대차로 빌려줬단 말이에요. 그럼 임대차가 끝나면 빌려준 거 돌려달라라고 청구할 수 있죠. 반환 청구권이 있습니다. 이 반환 청구권은 계약에 기해서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채권적 청구권이에요. 채권적 청구권. 채권적 청구권으로서 반환 청구권을 가지고 있는데 통상적으로 이 물건을 팔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갑이 제3자로부터 받아서 현실의 인도를 하고 그래야 되겠죠? 근데 을도 이거 쓰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얘가 꼬박꼬박 월 차임을 냅니다. 비싼 차임을 내요. 을이 이걸 돈 주고 사는 건 자기가 쓰려고 사는 게 아니라 이 차임 받아 먹으려고. 이 물건을 사서 차임 받아 먹으려고. 예컨대 주변에 돌아다니는 킥보드 같은 거, 또 자전거, 정수기 렌탈 제3자가 쓰고 있는데 그 차임을 자기가 받아 먹으려고 살려고 합니다. 그러면 받아서 넘겨받아서 다시 빌려주고 이런 번잡스럽게 세 번 할 필요 없이 갑이 가지고 있는 목적물 반환 청구권 이것을 이쪽으로 넘겨서 이제 네가 취득해라 이런 목적물 반환 청구권을 양도한다라는 계약으로 물건이 이전된 걸로 점유가 이전된 걸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1번은 진짜로 물건을 넘기는 거고 나머지는 의사표시만으로 법적으로 물건이 넘어가는 거예요. 현실의 인도, 간이 인도, 점유 개정, 목적물 반환 청구권의 양도. 이 네 가지 중에 한 개만 있으면 동산의 물권 변동이 일어난다. 점유의 이전입니다. 암기하셔야 돼요. 현실의 인도, 간이 인도, 점유 개정, 목적물 반환 청구권 양도. 특히 이 간이 인도와 점유 개정이 헷갈릴 수 있어요. 간이 인도와 점유 개정 헷갈릴 수 있으니까 이거 잘 구별하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선의 취득. 동산 물권 취득은 승계 취득과 선의 취득이 있다고 했는데 이 선의 취득할 때에도 선의 취득의 요건은 유효한 양도 행위를 해야겠죠. 계약을 쉽게 말하면 계약을 맺고 점유를 이전받아야 돼요. 이것도 동산 물권이니까 점유를 이전. 다만 얘가 무권한 자, 승계 취득이 안 되는 무권한 자, 양도인이 무권한 자일 것.
양도인이 무권환자이지만 유효한 양도 계약을 하고 선이 무과실이고 점유를 이전받으면 선이 취득할 수 있습니다. 나머지 요건은 다 똑같은데 양도인이 무권환자여도 소유권을 취득한다는 얘기예요. 선이 무과실이면. 양수인이 선이 무과실이면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 근데 중요한 건 여기에서 점유를 이전받아야 돼요. 선의 취득도 점유를 이전받아야 되는데 이 점유 이전 방식에는 4가지가 있다고 했죠. 승계 취득에서는 4가지가 모두 다 넷 중에 하나만 있으면 되지만 이 선의 취득에서 점유는 이건 빠집니다. 점유 계정 형식으로는 선의 취득할 수 없어요. 현실의 인도를 양수인이 받거나 간이 인도를 받거나 목적물 반환 청구권의 양도 형식 이런 때는 선의 취득이 가능하지만 점유 계정의 형식으로는 선의 취득을 할 수가 없다. 자, 그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부동산인 경우에는 무효 등기가 있으면 그 등기 명의인은 무권환자잖아요. 무권환자. 예컨대 갑이 진정한 소유자이고 을이 무권환자예요. 무권환자인데 마치 자기가 소유자인 것처럼 허위의 외관을 가지고 있어요. 허위의 외관. 예컨대 부동산인 경우에는 등기를, 그러나 이 실체법상 무효인 등기죠. 동산인 경우에는 점유를 자기가 소유자인 것처럼 점유하고 있어요. 근데 훔친 물건이야. 주순 물건. 소유권 취득하지 못한 이런 무효 등기. 진정한 소유자는 갑인데 허위의 외관이 허위로 을이 마치 소유자인 것처럼 가지고 있어요. 이 상태에서 병이 을로부터 샀다. 을이 을로부터 무권환자로부터 소유권을 취득하는 계약을 맺었다. 쉽게 말하면 매매를 했다. 매매 계약. 그럼 병이 보호되느냐? 여기에서 둘로 나누죠. 저 물건이 부동산인 경우와 동산인 경우가 다르죠. 부동산인 경우에는 병은 보호받지 않습니다. 이 병은 이 등기를 믿은 거죠. 을의 허위의 외관인 등기를 믿어도 보호받지 못해요. 그러나 병이 동산을 산 경우, 즉 을이 마치 소유자인 것과 같은 외관을 점유로 소유자인 것처럼 하고 있죠. 이 점유, 양도인의 점유를 믿었을 때는 선의 무과실이면 보호됩니다. 그래서 이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 제3자가 양수인이 그 전 양도인의 등기를 믿으면 보호받지 못한다. 이것을 등기는 믿어도 보호받지 못한다. 공신력이 없다라는 거예요. 공적으로 신뢰성이 없다는 얘기예요. 이게 웃기는 얘기죠. 국가가 관리하는 거예요. 그 등기는 국가가 관리하는 거지만 등기 공무원 제대로 일 안 한다. 등기 공무원이 막 열심히 판사처럼 증거 조사하고 이 등기 제대로 된 건지 막 조사하고 이러면 업무가 마비가 됩니다. 그냥 형식적으로 처리해요. 공무원이 형식적으로. 형식적 심사권밖에 없다고 하는데 서류만 갖춰져 있으면 다 등기해줘요. 그러니까 그 등기는 허위로 되는 경우가 많아서 등기를 믿는 자 보호받지 못합니다. 등기를 믿어도 보호받지 못한다. 나중에 AI 시대가 돼서 AI가 꼼꼼하게 그걸 처리하고 하면 그때는 공신력이 인정될 수 있어요. 그러나 지금은 사람들이 처리하는데 업무가 마비돼요. 그러면 등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현재 상태로는 등기를 믿은 자는 보호받지 못합니다. 그걸 등기의 공신력이 부정된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점유를 믿은 자, 동산인 경우죠. 점유를 믿은 자는 보호됩니다. 그래서 점유의 공신력, 그 점유가 살짝 가짜라 하더라도 점유를 믿은 자는 보호됩니다. 점유에는 공신력이 인정된다. 이걸 다른 말로 하면 부동산은 선의취득이 인정되지 않지만 동산은 선의취득이 인정된다. 같은 말이에요. 공신력이라는 개념 기억하시기 바라요. 그 내용들을 교재를 살펴보면 221페이지 법률 행위에 의한 물권 변동 186조이죠. 그래서 부동산에 관한 법률 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 변경은 반드시 등기까지 격려해야 된다. 등기를 해야만 소유권, 물권을 취득할 수 있다.
기억하시고 넘겨보시면 222페이지 법률 행위에 의하지 않은 물권 변동, 쉬운 말로 하면 법률 규정에 따른 물권 변동 187조입니다. 상속, 공용징수, 판결, 경매 이거 다 수식어예요. 핵심어는 기타 법률 규정입니다. 즉 법률 규정에 의해서 부동산에 관한 물권 취득을 할 때는 등기를 요하지 않는다. 자기가 소유권을 취득할 때는 등기를 요하지 않는다. 그러나 단서 187조 단서라고 해서 따로 암기하세요. 187조 단서. 그러나 자기 앞으로 등기를 하지 아니하면 처분할 수 없다. 내가 상속받았을 때 아버지 돌아가시면 아버지 아파트를 내 이름으로 등기하지 않아도 바로 내가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하지만 그걸 팔아치우려면 반드시 내 앞으로 등기를 한 다음에 넘겨줘야 돼요. 그게 187조 단서예요. 근데 앞에 수식어들도 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법률 규정에 따른 물권 변동인데 수식어들 기억합시다. 상속, 공용징수, 판결, 경매. 특히 경매 기억하시고 암기하셔야 돼요. 상속, 공용징수, 판결, 경매. 그리고 기타 법률 규정. 자, 기타 법률 규정에는 기타 법률 규정 여백에 건물 신축이라고 적어주세요. 이 세상에 없던 건물을 내 돈으로 내가 건물을 만들었다. 그러면 그걸 보존 등기를 하지 않아도 건물을 만들어낸 사람, 신축자가 원시 취득합니다. 소유권을 취득해 187조에 의한 등기를 필요로 하지 않는 물권 변동이에요. 그래서 하나씩 살펴보는데 나머지는 큰 의미가 없고 방가로 3번에 보시면 판결 부분. 여기서 판결은 형성 판결을 의미한다. 판결의 종류는 세 가지입니다. 이행 판결, 확인 판결, 형성 판결. 그중에서 187조에서 말하는 판결은 그 셋 중에 오직 형성 판결만을 의미해요. 따라서 이행 판결이나 확인 판결에 기초해서 물권을 취득하려면 등기까지 해야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등기까지 해야. 형성 판결의 경우에만 등기 없이도 소유권을 취득한다. 방가로 4의 경매 대표적인 거죠. 경매는 언제 경락인이 소유권을 취득하느냐? 자, 경매는 매매랑 똑같아요. 강제로 매매하는 거나 똑같기 때문에 과거에 경락인이라는 말을 많이 썼지만 지금은 매매나 똑같으니까 경락인을 매수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둘째 줄에 보시면 매수인이 매각 대금을 납부한 때 거기에 밑줄 돈을 자기가 낙찰받은 돈을 완납할 때 매각 대금을 전부 납부한 때 등기를 격려하지 않아도 돈을 다 낸 때 소유권을 취득한다는 얘기예요. 187조에 의한 물권 변동이에요. 방가로 5에 보시면 동그라미 2에 신축 건물의 소유권 귀속이 있죠. 건물을 신축하면 신축자가 등기를 격려하지 않아도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그래서 첫째 줄에 보시면 자, 언제 건물이 신축됐다라고 볼 수 있느냐? 세 가지 요건을 갖추면 건물이 신축됐다고 본다고 했죠. 기둥, 지붕, 주벽 이 세 가지가 갖추어진 때 신축자가 등기 없이도 소유권을 취득한다. 그다음에 넘겨보시면 나머지는 설명했고 227페이지에 무효등기의 유용 이거 그냥 가볍게 보시거나 하고 넘겨보시면 228페이지에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기 아까 설명했어요. 등기 과정이 잘못됐지만 원래 갈 사람한테 가 있는 등기는 유효하다고 본다. 그것을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기 이론이라고 합니다.